안녕하세요. 중경사는 미니입니다. 오늘은 용문호를 다녀왔습니다. 용문호는 중경 최초의 개항장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남경 정부가 위태로움에 빠지자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중경으로 이전하기에 이릅니다. 수도가 중경으로 이전한 다음부터 중경에는 미국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당시는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중경에서 일본군과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문호라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 만든 옛날 유적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좀 더 새로운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안차에 화자 미시엔이라는 걸 먹으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슬로우 모션에서 보이는 저 곳이 바로 지하철 찍기 가장 좋은 지점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상신가, 상신지에라는 곳에 내릴 것입니다. 여기에 내려서 동쪽으로 가면 용문호, 서쪽으로 가면 샤하오가 나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내려오는 거는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곳이 꽤 많아요. 일단 자주 오는 곳이 아니니까 나가는 출구를 확인합니다. 출구를 확인해 보니 2번 출구로 나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 출구를 찾아서 나갈 겁니다. 사실 중국의 지하철은 출구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드디어 출구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바로 보이는 게 복권 판매소네요. 중국의 로또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추첨합니다. 화면이 좀 많이 떨리는데 제가 이날 카메라 설정을 잘못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전부 찍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빨리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제대로 촬영해서 좋은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샤하오고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중경 사회주의 학원. 중국에서 학원이라는 말은 컬리지, 그러니까 단과 대학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답게 사회주의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실생활에서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자유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자유분방의 도를 넘어서 좀 방종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경찰력도 꽤 강한 편이고 그래서 치안도 안전한 편이긴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노점에서 파는 것들이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과 품질이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죠. 여기는 문으로 가는 2가지 갈래길인데요. 저는 이쪽 길을 많이 선택합니다. 용문호 라오지에라고 북에 써져 있네요. 여기로 가면 유리잔도처럼 유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장강, 즉 양자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마련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장강과
중경의 핵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해방비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 길은 옛날 건물인지 아니면 최근에 복원한 건물인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 사람들이 나오시는 곳 옆에는 카페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리라반이라는 의상실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곳에 저런 게?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의상실이라던가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이상한 거, 그러니까 관광지나 저런 유적지에서 팔 만한 것이 아닌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 되게 많고요. 여기서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에 저렇게 덧신을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덧신이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냥 교체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유리 안에 나비가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금방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다리는 동수이먼 따차오라는 다리입니다. 동수문대교라는 다리인데요. 이게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남한구와 유종구, 즉 해방비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래플스 시티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지금은 중경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샌즈와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본떠서 만든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축가가 자신의 어떤 건축적인 그런 걸 좀 더 확장해서 중경에서 지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것이 아까 슬로우 모션으로 봤던 지하철 사진 찍기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곳인데요. 좀 이따 저기를 가볼 거예요. 그리고 장강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장강 중류입니다. 중류임에도 꽤 큰 강이죠. 이 강을 따라서 쭉 동쪽으로 가면 상해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삼엽댐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지만 뭐 이전에도 갈주댐을 거쳐서 가긴 했지만 삼엽댐은 갈주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삼엽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 속도로 좀 돌리면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다가 내리막길을 찍다 보니까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용문호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조측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또 강변으로 도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르막길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내리막길을 선택해서 오는 편입니다. 저 아저씨는 저기 앉아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과연 뭘 보고 계실까요? 예, 영업 중이라고 써져 있는 반산 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산은 산 종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신법으로 유명한 왕한석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반산이 왕한석의 호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상준턱을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당이라고 말을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왕한석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 산성 타차, 즉 중경식 보이차를 판매하는 그런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판매대만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유리 안으로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 참 뻔데 없죠. 지하철 사진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써져 있는 걸 좀 촬영하려고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켜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건
남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서 사진을 찍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거나 하는데 얄짤없습니다.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 지하철을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똥수문 따차오인데요. 동수문 대교 이거는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지나가죠. 1층 아래층에는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2층 상층에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걸어서 여기를 건너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 나라 국민이다 보니까 여기가 뭐 양자강 중류라서 뭐 그렇게 하류에 비해서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강폭이 넓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건너가기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이 지하철 촬영하느라고 여기서 한 2, 3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4분, 5분에 한 대씩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산성타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 사실 보이차가 지리적 표시제에 의하면 운남성 일부 지역, 전 지역이 아닙니다. 운남성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대엽종의 차 잎으로 만들고 운남성 내에서만 가공한 것만을 보이차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종칭이 여기도 있죠. 사실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저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보이차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외 지역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이차는 운남성에서만 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운남성 외에 광동, 광서, 호남, 호북, 중경, 사천, 귀주성 이쪽에서도 보이차가 생산이 됐었어요. 물론 그렇게 운남의 보이차처럼 유명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운남성 정부와 중앙정부가 광동성 정부 몰래 그 지리적 표시대에 그렇게 등록을 해놓음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혹은 운남성의 차 잎을 가져왔지만 다른 지역에서 가공했을 경우에는 보이차라고 부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광동성에서 굉장히 반발을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한번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 대사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개항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대사관들도 많이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있었습니다. 인민은행, 중국은 중앙은행이 인민은행도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용문호 말고 그 옆에 샤하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퇴락이 됐죠. 그리고 중경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원래 중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강 건너 해방비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개항장으로 삼은 건 아무래도 외국 세력이 핵심적인 부분, 일단 국민당 정부가 있었던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수안차이 화자 미시엔 그 수안차이라는 것을 넣은 바지락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혼자서 4가지 종류를 시켜서 먹습니다. 쌀국수, 차오쇼우라고 불리는 작은 만두, 그 다음에
두부로 만든 두부 말림, 그리고 빙펀이라고 불리는 젤리 형태의 반 음료, 반 그 식품인데요. 그걸 네 가지를 먹을 예정입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좀 바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자주 올 때는 문이 두 개 뚫려 있었고 좀 뭐랄까 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인테리어도 바꾸고 한 것 같아요. 메뉴판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음식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혼자서 뭐 네 가지를 다 먹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쌀국수 하나, 차오서우, 훈뚠 하나 정도면 1인분으로 충분하거든요. 그 외에 곁가지로 그 두부 말림이라든가 그 빙펀을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빙펀은 좀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중경은 역시 매운 게 많다 보니까요. 매운 것을 먹었을 때 매운 것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주 먹는 편인데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위에 개화를 살짝 뿌려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중경에서 제발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좀 한국이건 중국이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건 간에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남사장님, 여사장님 둘 분 다 안 나오셨었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스토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 원조가 여사장님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였고 사위가 그것을 이어받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삼아 이 남자 사장님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왼쪽에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쏘아메이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실로 만든 일종의 음료인데 저것도 매운맛을 되게 중화시켜주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서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사장님이 계실 때 제가 주문을 좀 많이 하면 공짜로 한 병씩 주시곤 했었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 여기 식사한 것도 촬영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편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